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홍원기 교수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포항공대 DPNM 연구실에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프로젝트로서 박사과정 김희곤, 이도영, 정세현, 홍지범, 남석현 및 유재현 교수님과 함께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세미나에서는 최근에 SDN NFV 기술 동향과 이를 이용한 텔코 네트워크의 변화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네트워크 관리에 왜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연구실에서 지난 4년 동안 연구해온 인공지능 기반 NFV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술 개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인공지능 기반 트래픽 관리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빠르게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텔코 네트워크는 수백 개의 백본 라우터와 수천 개의 에지 라우터 및 수십만 개의 액세스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텔코 네트워크는 본 슬라이드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베스트 에포트 네트워크 그리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네트워크는 고신뢰, 고품질을 요하는 기업용 VPN, IPTV 및 4G, 5G와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BSS, OSS, NMS, EMS를 비롯하여 Carrier Grade, NAT, DNS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Firewall, DPI, IDS 등 수많은 네트워크 펑션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미들박스들이 수천 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NFV 기술을 기반으로 점차 가상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텔코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한 2007년경부터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매년 20% 이상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경우 2G 시절에는 음성 전화 트래픽이 대부분이었지만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3G, 4G,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보급되었고 이제는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웹 검색 등의 데이터 트래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텔코들은 이러한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전 세계 모두 가입자의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CAPEX와 OPEX의 절감이 텔코들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G 시대에서는 텔코들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만 있었을 뿐 다른 경쟁자들이 없어 텔코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새로운 컨텐츠 및 서비스 사업자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텔코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들은 텔코에 비교하여 기업 운영이 훨씬 혁신적이었고 서비스의 출시, 타임 투 마켓도 훨씬 빨랐습니다. 그 이유는 인적 자원의 우수성에서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텔코들은 융통성이 낮은 하드웨어 기반의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텔코들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지만 정작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버는 사업자는 텔코가 아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서비스 사업자들은 고비용의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대신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을 빌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도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한 후 벤더들을 경쟁시켜 가장 싸게 납품할 수 있는 벤더를 선정하여 아주 값싸게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리눅스나 아파치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저비용으로 다이내믹하고 플렉시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텔코들은 매우 비싼 하드웨어 기반의 장비들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그것도 벤더별로 사용법이 다르고 호환성이 없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텔코들은 그들의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환경을 서비스 사업자들과 비슷하고 경쟁력 있는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텔코 네트워크에서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이 고속, 고신뢰, 고품질로 제공되다 보니 이제는 백본 라우터보다 더 많은 미들박스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미들박스란 슬라이드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시스템들 총칭하는 단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미들박스들은 가격이 엄청 비쌌고 새로운 기능이 요구될 때 벤더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기능을 바로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미래 인터넷 기술 개발이 추진되었고 이 중에서 텔코와 서비스 사업자의 CapEx, OpEx를 절감하는 기술로서 SDN, NFV 기술이 등장하였으며 이로써 고비용의 하드웨어 기반 인프라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재구축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의 인프라가 도입되기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SDN의 핵심은 통신 시스템의 제어 평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평면,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상대적으로 구현이 복잡하고 어려운 제어 평면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고비용의 네트워크 장비를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동시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가 가능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특정 하드웨어 벤더에 끌려다니지 않는 벤더 뉴트럴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 역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고가의 미들박스를 화이트박스 상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구현함으로써 CapEx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운영의 편리성까지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SDN과 NFV를 결합하여 사용하게 되면 먼저 NFV를 이용하여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미들박스들을 소프트웨어 기반의 VNF, 즉 가상 네트워크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고 이들을 운영할 때에는 SDN을 이용하여
VNF 간의 연결을 자유자재로 변경하여 다양한 서비스 펑션 체이닝을 구성하거나 트래픽 증감에 따라 VNF의 용량을 조절해주는 어로 스케일링 기능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파워풀하고 플렉시블한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DN과 NFV의 도입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훨씬 더 플렉시블하고 다이내믹한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의 규모와 복잡성이 훨씬 더 증가되었습니다. 즉, VNF들이 가상머신으로 동작함으로에 따라 가상머신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하드웨어 기반의 환경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수시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취약성이 증가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휴먼 오퍼레이터가 전체 상태를 감시하고 판단 및 조치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SDN, NFV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운영관리의 복잡성 문제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해결해보자는 연구와 개발 시도가 최근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로 2016년 봄에 세계 바둑 1인자였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가 4대1로 압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하여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완성 단계에 있는 자율주행차도 성공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선입니다.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인공지능에는 자연어 처리 기술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감각, 사고력을 지닌 채 인간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기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일부분으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딥러닝은 GPU와 같은 고성능 서버를 사용하여 딥하게, 즉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하는 머신러닝을 말하는 것으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묘사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만, 현재는 네트워크 장비의 러그에 저장되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넣었을 때 프로그램이 이를 처리하여 결과값을 출력해 줍니다. 이와 반대로 머신러닝은 입력값과 결과값을 이용하여 프로그램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 즉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생성한 모델에 새로운 입력값을 넣어 결과값을 얻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고양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는 고양이 그림을 하나의 머신러닝의 모델에 입력합니다. 고양이 사진은 픽셀 데이터로 변경되어
모델에 입력되고 이 데이터들은 모델의 파라미터, weight들과 연산이 되어 결과값이 만들어집니다. 결과값으로 해당 사진이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판단하며 모델이 생성한 결과값이 정말 원하는 결과값인지 비교한 뒤 그 비교한 차이를 피드백하여 모델의 파라미터의 값을 변화시킵니다. 수백 번이나 수천 번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파라미터들이 적절하게 변화되면 모델의 출력값은 고양이 사진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값과 결과값 데이터를 이용하는 학습 모델로 주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지도학습은 입력값 데이터만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강화학습은 입력과 보상값으로 학습하는 모델로 의사결정 모델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고 게임이나 로봇 제어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 데이터, 즉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은 특징 데이터와 레이블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지도학습의 예시입니다. 해당 예에서는 사과가 3개가 있는 그림과 These are apples라는 문장을 모델에 입력시킵니다.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다면 이후 모델에 사과 1개의 그림을 입력하였을 때 It's an apple 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도학습은 크게 회귀 모델, regression과 분류 모델, classification으로 사용이 됩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달리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특징이 비슷한 데이터들을 군집화, 클러스터링 합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비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레이블링 되어 분리됩니다. 이에 반해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아 데이터 간의 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로 비슷한 특징을 지닌 데이터끼리 군집화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강화학습은 주어진 환경에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에서는 학습의 대상을 에이전트라고 부르며 이 에이전트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스테이트로 정의하고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액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강화학습에서는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에 따른 reward, 보상값이 발생하며 누적되어 있는 reward의 총합이 가장 크게 되도록 에이전트가 적절한 액션을 취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아래에 미러 찾기 문제를 강화학습으로 표현을 하면 에이전트는 사람이 되며 스테이트는 현재 미로에 사람이 서 있는 위치, 액션은 사람의 움직임이 되며 리워드는 미로의 탈출 여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관리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네트워크 관리의 복잡성을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네트워크 관리에 적용하면 우리는 복잡한 네트워크 이벤트들을
상관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미래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관리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관리를 진행하는 self-driving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여러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는 결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기에 여러 네트워크 장치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이 필요로 합니다. 네트워크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복잡한 네트워크 관리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시스템은 관리 시스템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며 실제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책을 네트워크 관리에 적용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관리 인공지능 모델은 역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예측하여 관리자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네트워크의 장애 원인을 분석하거나 자원 사용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 정책을 학습하여 직접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트래픽의 변화를 감지하여 직접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실시하거나 네트워크의 자원을 적절한 위치에 배포하고 트래픽 증감에 따라 자원량을 조절하는 스케일 인 또는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포항공대 DPNM 연구실에서는 SDN NFV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네트워크의 관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V 라이프사이클 관리 시스템은 여러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VNF를 적합한 서버에 설치하는 VNF 디플로이먼트 기능과 VNF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펑션 체이닝 기능, VNF의 자원 할당을 관리하는 어로스케일링 기능,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Anomaly Detection 기능의 총 4개의 기능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NFV 라이프사이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일 먼저 통합 NFV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에지 컴퓨팅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서버의 물리적 위치를 달리하여 로케이션마다 서로 다른 지연값을 가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구현하였습니다. 우리 테스트베드에서는 2개의 AI 노드와 1개의 모니터링 노드 그리고 1개의 컨트롤러 노드가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노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 노드가 학습한 뒤 컨트롤러 노드가 AI가 생성한 네트워크 정책을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시킵니다. 본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연구 테스트베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 8월에 발간된 TNSM 저널 논문으로 퍼블리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NFV 모니터링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NFV 테스트베드 내의 Virtual Machine, VM, 미들박스의 기능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VNF, Virtual Network Function 및 가상 네트워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VNF의 패킷 처리 시간을 고정밀도로 측정하는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듈을 통해 여러 네트워크 장치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VNF 디플로이먼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VNF 디플로이먼트의 목표는 트래픽의 변화에 따라 VNF를 에지 컴퓨팅 환경 내에 있는 최적의 물리 서버에 배치하여 네트워크 운영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식을 활용하여 ground truth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레이블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데이터를 각각 feed forward neural network와 graph neural network를 사용하여 학습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integer linear programming과 생성한 레이블 데이터와의 비교하였을 때 현재까지 91%의 정확도로 VNF를 최적의 물리 서버에 설치 및 제거하는 동작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펑션 체이닝 알고리즘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NFV 환경에서 배치된 VNF 인스턴스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최적의 SFC 경로를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강화학습 모델 중 하나인 Q-learning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VNF에 할당하는 CPU, 메모리 외에 VNF 배치 위치를 이용하여 보상값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Random SFC 구성 알고리즘 및 VNF에 할당한 CPU 용량만을 보상값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Q-learning 모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성능이 좋은 SFC를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 하단에 보이는 CNSM 2020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로 스케일링 알고리즘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서비스 펑션 체이닝 경로를 통과하는 트래픽의 양의 증감에 따라서 티어별로 VNF의 개수를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학습 모델은 강화학습 모델 중 하나인 DeepQ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실시간 SLA 바이올레이션이 5% 이하가 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 하단에 보이는 CNSM 2020 논문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nomaly Detection 알고리즘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지도학습 모델 중에 하나인 XGBoost를 이용하여 VNF들의 인스턴스에 이상 징후를 탐지하였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VNF 인스턴스들의 시스템 자원 과부하 상태를 탐지하며 SFC의 SLA 위반 상태를 감지하였습니다. 모델의 탐지 정확도는 약 86%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XGBoost 알고리즘은 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Ensemble Learning 방법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연산 속도가 빠르며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Traffic Engineering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 센터 간 Wide Area Network 환경에서 링크의 장애 발생 시 우회 경로를 생성하고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강화학습 모델 중 하나인 Q-learning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능들은 네트워크 링크의 평균 사용 대역폭을 향상시켰으며 동시에 다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최단 경로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 예시를 보시면 적색선으로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청색선으로 우회 경로 정보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메쉬 네트워크에서 여러 트래픽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계속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더 대규모화되고 더 많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텔코와 서비스 사업자들은 CapEx와 OpEx를 줄이기 위하여 SDN NFV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점점 더 커지고 네트워크에 NFV 기술이 도입되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어 휴먼 운영자들이 판단으로 대규모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텔코들은 궁극적으로 Self-Driving Network 또는 스스로 동작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 연구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흥미있는 분야의 연구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과기정통부의 지원으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저희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프로젝트의 연구 산출물들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GitHub의 dpnm-ni에 가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코드들이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코멘트와 커밋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